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장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까지는 우리가 숫자나 문자 이런 것들을 테이블 형태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숫자, 문자를 그대로 나열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경향을 바라본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의 어떤 절차를 보면 그 데이터 수집을 하면 정제를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가공을 해서 이거를 시각화를 한 다음에 추세나 이런 것들을 보고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예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우리가 데이터 과학을 진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 정제, 가공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고 이제 시각화 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장 데이터 시각화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하기보다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제가 실습 형태로 한번 짚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책 페이지를 얘기를 하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현재 17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는 데이터 시각화가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엔스콤의 4인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자, 어, 엔스콤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쳐보시면 이렇게 x1, x2, x3, x4 거기에 대응하는 y1, y2, y3, y4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그냥 단순히 시각화가 아니라 단순히 데이터 자체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계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apply 함수를 이용을 해서 enscom 데이터를 열별로 평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x 평균, y 평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자, x1, x2, x3, x4가 다 평균이 9입니다. y도 마찬가지로 거의 7.5 정도의 평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x1, y1 조합, x2, y2 조합, x3, y3 조합, x4, y4 조합은 다 똑같은 값 아니냐?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 외에도 다양한 것을 한번 해볼 텐데요. 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스콤의 데이터를 열별로 베리언스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다 x1, x2, x3, x4가 다 11이고 여기도 4.127, 4.12 이 정도로 아주 유사한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도 같고 분산도 같아. 그리고 코릴레이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스콤의 x1과 엔스콤의 y1 자, 요 조합을 복사를 해서 x2부터 x2, y2, x3, y3, x4, y4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자, 모든 코릴레이션 값도 0.816 정도로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쨌든 엔스콤에 나와 있는 x1, y1 조합부터 해서 x4, y4 조합이 다 비슷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지금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지금 미리 살짝 하면 LM, 리니어 모델을 써가지고요. 자, 엔스콤의 y1이 엔스콤의 x1에 관계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리니어 모델을 한번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자, 1차 곡선 형태로 이제 리니어 피팅을 했을 때 y절편이 3 그리고 기울기가 한 0.5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y1은 요게 뭐냐면 결국은 y1이라는 것은 0.5001의 x1 그리고 더하기 3.001 요런 0001 요런 공식을 요런 수식을
이용해서 피팅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것을 마찬가지로 y2, x2, y3, x3, y4, x4 자, 이렇게 해서 다 확인을 하면 다 인터셉트, 그러니까 y 절편이랑 기울기가 거의 0.5, 기울기는 0.5, 인터셉트는 거의 3으로 아주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플롯 해가지고요. enscom의 x1 그리고 enscom의 y1 그림을 그려보고 이것을 다 또 복사를 해서 한 번씩 또 그려보겠습니다. 2, 2, 3, 3 바꿔서 그려보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데이터 형태가 다 달라요. 오른쪽 하단에 데이터가 보이죠. 여러분 책 181쪽에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들을 그냥 봤을 때 추세는 다 다릅니다. 첫 번째 거는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약간 2차 곡선 같고 3차는 하나가 좀 튀고 4차는 한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자체가 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계치만 봤을 때는 우리가 혼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4개의 데이터가 모두 같은 형태를 가지는구나.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각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화를 할 수 있는 함수들은 어떤 게 있느냐? 시각화를 할 수 있는 함수는 우리가 지금 미리 좀 써봤던 이런 플롯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gplot2 패키지를 설치를 해서 to 패키지를 설치하면 ggplot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얘는 패키지와 라이브러리 명이고요. 얘는 함수 이름입니다. 요것을 라이브러리에 장착을 하면 ggplot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R에서 패키지를 쓰는 이유는 그냥 베이스 R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각화 함수인 플롯이랑 ggplot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182페이지를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겟마인더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GDP per cap이라든지 기대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겟마인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장착을 해서 한번 데이터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겟마인더를 이렇게 했는데 라이브러리에 장착이 되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있죠? 여기서 패키지를 인스톨 안 했다라는 거죠. 혹시 겟마인더가 동작을 하지 않으면 먼저 인스톨해서 여기서 찾아서 인스톨한 후에 라이브러리에 장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겟마인더를 체크를 하면 동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디플레이 패키지를 장착을 하고 자, 겟마인더에서 그 연도와 컨티넌트를 그룹핑을 해서 파퓰레이션을 썸한 것을 한번 보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Y에 겟마인더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것을 이용해 그룹 by 해서 연도 그리고 대륙별로 이렇게 해서 서머라이즈를 합니다. 그리고 변수는 cpop이라는 곳에 파퓰레이션을 다 저장을 한 것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보면 일단 오버플로우가 떠요. 정수형 변수를 사용하는데 얘가 오버플로우가 됐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보다 더 넘어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따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좀 해결을 하고 써야 되는 건데 책에는 조금 잘못된 표현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고 플롯 그래서 y
자, year 하고 y c pop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자, 오른쪽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잘 나오다가 얘는 좀 우리 책에서는 183페이지에서는 이게 쭉 올라가는 데이터인데, 여기부터는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정수형 변수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럭처를 봐서 스트럭처 갭마인더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population을 썸 할 건데, population은 정수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수형 변수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오버플로우가 뜬 것이니까 여기 앞에 하나 더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지 말고요. 갭마인더 해서 하나를 갭이라는 것에 내가 그 갭마인더를 하나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갭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갭마인더를 복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갭에 있는 이 population 있죠? pop은 as.numeric으로 바꾸겠습니다. 조금 더 메모리 용량이 큰 numeric으로 바꾼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거 아시죠? as numeric. 갭마인더 데이터를 복사한 이 갭이라는 데이터에서 population 열 변수의 값을 모두 다 실수로 바꾼 다음에 저장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그룹핑을 해서 이어나 컨티넌트로 해서 population을 다 썸해서 cpub에 저장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트럭처로 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갭마인더를 컨트롤 엔터로 하나씩 수행하겠습니다. 갭에 저장하고 뉴메릭으로 하고 보면 population이 뉴메릭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다시 Y에 저장하고 20개를 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서 하다 보니까 요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진이 너무 크다고요.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 오른쪽 그래프를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잘렸죠. 정수형 변수가 표현할 수 있는 수를 넘어서서 이 부분이 잘렸는데 이번에 제대로 표현이 되죠. 그림 6-3 여러분 18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책에 좀 오타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쭉 좀 한 번씩 해보시고요. 결국은 이렇게 한번 해본 다음에 우리가 베이스 R과 좀 키우겠습니다. 베이스 R에서 제공하는 플롯 함수와 ggplot2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ggplot 이 두 개의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98페이지고요. 일단 베이스 R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헤드 카즈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금 쉬운 데이터 먼저 이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카즈 한번 봤고요. 스피드와 이런 식으로 디스턴스가 나와 있습니다. 약간 그래픽적인 것은 오류가 있으니까 조금 지우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헤드 카즈 헤드 카즈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가 스피드와 디스턴스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플롯 할 때 카즈의 XY를 명시적으로 한다면 스피드를 하고 카즈의 이제 Y축은 디스턴스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서 좀 마진을 이게 크게 하다 보니까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좀 예쁘게 나오지 않는 건데 여러분 좀 작게 해서 보시면 그래프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x와 y를 이런 식으로 x, y로 해서 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단 두 개만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cars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가 열 변수 이름으로 되는 거죠. 아까 전에는 달러 기호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열 변수로만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cars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얘를 타입을 포인트로 하겠다. 여기 타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인트로 하겠다, 라인으로 하겠다, 둘 다 쓰겠다, 오버래핑을 해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입 해서 포인트 P입니다. P면 그대로 나오겠죠. 타입 P. 여기서 제가 항상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해줘야 되죠. P. 타입 P로 했을 때는 포인트로 그려주죠. 요걸 L로 바꾸겠습니다. L로 바꾸면 라인으로 그려줍니다. 나 두 개 다 그릴래. 그러니까 점도 그리고 라인도 그릴래. B를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좀 작아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시 지우고 그려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크게 했더니 자, 요 라인 자체가 라인 자체가 이렇게 점과 라인을 이어서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근데 요것을 교수님 나는 이거 이렇게 도형이랑 요 점이랑 실선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요것은 타입을 O로 하면 됩니다. O로 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줘요. 빈칸이 있는 게 아니라 도형 다음에 빈칸이 있는 게 아니라 선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그려주게 됩니다. 이런 타입 옵션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웹 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헬프 기능을 이용해서 보시면 이 타입에 대한 종류를 알 수가 있고요. 많이 쓰는 것은 포인트, 라인, 그리고 보스랑 뭐 오버랩 하는 것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제목도 쓰고 싶어. cards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됩니다. 메인 해서 제목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200쪽 위쪽 예제까지 해본 거고요. 타입의 H도 있습니다. H는 이제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를 그려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대기로 표현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플롯을 쓸 수가 있고요. 자, 베이스 아래는 이렇게 플롯 말고도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201페이지에 우리가 겟마인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번 파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뭐 이렇게 원형 파이에다가 이렇게 부분을 나눠 가지고 뭐 여기만큼은 뭐 중국이다, 여기만큼은 일본이다, 여기만큼은 뭐 한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X라는 곳에 겟마인더 데이터에서 추출한 거를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연도는 1952년도래요. 그리고 컨티넌트는 아시아 대륙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줄이 좀 길어서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뮤테이트를 해서 GDP라는 것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GDP per cap밖에 없잖아요. GDP per cap에서 population을 곱하면 전체 GDP가 될 거고요. 여기서 다시 select를 합니다. select를 country랑 population만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정렬을 한번 하겠다. descending order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겠다. GDP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한번 그래도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네요. 자, GDP per cap이 보이지 않는다. GDP per cap. GDP per cap. GPD군요. GDP per cap. 이렇게
예,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GDP, 컨트리, 컨트리 GDP죠. GDP. 예, 제가 좀 오타를 두 개를 냈네요. 예, 이런 식으로 잘 해서 하시면 X에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X에 저장한 것을 다시 헤드 X를 해야겠네요. 예. 여기서 그냥 헤드 X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X에 잘 저장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파이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파이 X에 GDP를 하고요. X에 컨트리를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이게 좀 이렇게 해놓고 안 되네요, 잘. 자, 이런 식으로 파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줄여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계속 줄였더니 좀 뭐가 잘 되지 않네요. 자, 이렇게 오른쪽처럼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파이 그래프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좀 더 이렇게 가독성 있게, 가시성 있게 그릴 수가 있죠. GDP 규모가 아시아에서 어떤 나라들이 큰지 뭐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러스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바플롯이라는 또 베이스 R을 제공 함수가 있습니다. 바플롯은 X축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X GDP를 X로 하고 names argument를 해서 얘를 X는 country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플롯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좀 작게 해서 그리면 좀 제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의 1952년도에 그 아시아 국가들의 GDP 순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플롯 함수, 그리고 파이 함수, 바플롯 함수, 바 형태로 그려주는 이런 형태로 잘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사용 용법은 그렇습니다. 파이는 요 XGDP를 컨트리, 그러니까 GDP를 컨트리별로 해서 파이를 그려라. 얘는 GDP를 컨트리로 해서 바 그림으로 그려라 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옵션은 names.argument라고 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여기에 잘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좀 수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제 전체 아시아가 나오는 거고요. 책에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헤드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앞에 6개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자, 요 헤드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앞쪽 6개 데이터만 이용할 거냐 요걸 지우고 썼을 때는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아시아 국가를 다 표현을 해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모든 아시아 국가를 다 표현하지 말고 나는 6개만 볼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헤드 지우고 난 다음에 요걸 먼저 실행을 했기 때문에 기존 헤드가 된 것을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데이터는 2007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한번 보고 하는 건데, 자, 1952년을 2007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007년 해서 바꾸고 6개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전에는 여기에 한국이 없었어요. 맞죠?
1952년도에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 6개 GDP 순으로 했을 때 6개 내에 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2007년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배울 함수는 matplot 함수를 배워보겠습니다. 분류에 많이 쓰는 아이리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아이리스를 한번 볼까요? 예, 헤드 아이리스는 이제 붓꽃 정보인데 이 종류에 따라서 이 꽃잎 길이랑 꽃잎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이것을 토대로 세 종류의 그 붓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아이리스 데이터로 많이 풀게 됩니다.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보면 꽃받침의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 그리고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트럭처로 아이리스 데이터를 한번 보면 다 뉴메릭으로 되어 있고 종류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세토사, 버시컬라, 버지니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맷플롯은 매트릭스라든지 아니면 벡터라든지 다중 플롯을 그리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열까지 데이터는 타입은 라인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중 플롯이 그려지죠. 하나의 틀 안에서 각각 4개의 그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도대체 이게 어떤 그림이 뭐 어떤 것을 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4개의 데이터가 각각 이제 레전드 범례를 만들어서 검은색은 어떤 거야, 빨간색은 또 어떤 거야 이렇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레전드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레전드 함수는 첫 번째는 레전드의 위치, 탑 레프트라고 하면 상단의 왼쪽, 상단 좌측의 위치를 시키겠다. 네임즈 그리고 아이리스의 그 열 변수 이름이죠. 이름 중에 1부터 4까지를 사용을 하고요. 레전드에 LTY는 라인 타입입니다. 타입은 1부터 4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부터 4까지 서로 다른 라인 타입, 그러니까 실선이냐 점선이냐 1.쇄선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컬러도 마찬가지로 1부터 4까지 컬러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것도 다시 저는 좀 컨트롤해서 좀 줄여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삭제를 하고 다시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보여지게 됩니다. 계속 안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레전드를 이렇게 달아서 얘가 세팔 랭스다. 얘가 세팔 위드스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맷플롯은 이렇게 다중 플롯을 할 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의 202페이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히스토그램 그리는 겁니다. 히스트해서 카즈의 스피드 데이터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 히스토그램 분포가 나오고요. 여기에 그냥 히스토그램을 그냥 쓰게 되면 이 스피드 데이터 중에 이 스피드 X축이 스피드 데이터 중에 요런 값들, 요런 분포되는 값들이 몇 개 있는지 세 알려주는 겁니다. 프리퀀시가 전자나 요런 쪽, 전자공학이나 이런 데서는 주파수 이런 의미지만 요런 통계 같은 데서는 빈도수라고 보면 됩니다. 빈도수라는 거는 몇 개의 데이터가 여기 분포하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0에서 5 사이는 요만큼 몇 개가 있고 5에서 10까지는 몇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pairs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pairs iris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잘 보이지 않네요. 계속 마이너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pairs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별로 해서 서로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게 짝을 지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세팔 랭스와 세팔 위드스와의 관계 해서 이렇게 보면서 얘네들을 보니까 어떤 관계식이 있는 것 같다. 얘가 선형 관계니까 요걸 한번 뽑아서 모델링을 해봐야겠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베이스 R에서 우리 플롯이라는 함수 쓸 수가 있다. 플롯은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기호만 있을지 선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 안에 타입 같은 경우에 P면 포인트, L이면 라인, O는 오버래핑 돼서 두 개가 나오는 거고 B는 보스인데 선과 기호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H를 하면 히스토그램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준다. 플롯 함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얘기한 pairs도 얘기를 하자면 짝을 지어서 서로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그려준다. 그냥 이 pairs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플롯으로 그냥 그리면 데이터가 아주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플롯 아이리스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 그림 자체를 pairs로 그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x축 그리고 y축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XY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플롯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airs는 이제 짝을 지어서 한다는 거. 그리고 파이 함수가 있었습니다. 파이 할 때는 여기에 데이터를 쓰고요. 맞죠? 데이터를 쓰고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려줄 거냐. 여기에 또 나라별로 국가별로 이게 종류별로 어느 종류별로 할 건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아까 전에는 GDP라는 거를 여기 쓰면 GDP를 나라별로 해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파이 그리고 바 플롯이 있었습니다. 바는 히스토그램처럼 그냥 막대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였고요. 여기에 데이터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GDP 데이터고요. 여기에 옵션 하나를 적어야 되는데 named argument라고 해서 어떤 이름으로 붙일 거냐. 이것도 컨트리별로 GDP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이 요게 추가된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바플롯 다음에는 맷플롯 매트릭스 관련해서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 요런 거 플롯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레전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레전드 함수를 또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 그리는 것은 빈도수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것을 히스토그램 이렇게 베이스 R에서는 플롯, 페어즈, 파이, 바플롯, 맷플롯, 히스토그램, 그리고 레전드 이용해서 범례를 만들어 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범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옵션들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위치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위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름, 범례 이름이죠. 범례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L 타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컬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이 플롯 그림을 그릴 때 자동으로 컬러는 1번부터 해서 검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그리기 때문에 검은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리기 때문에 이 순서를 또 잘 맞춰줘야 됩니다. 순서를 잘 맞춰주지 않게 되면 조금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베이스 R 그림 그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3페이지에부터는 이제 ggplot2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gplot2는 여기 패키지를 설치하시고요. 라이브러리에 ggplot2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라이브러리 ggplot2를 하시고 난 다음부터 쓸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ggplot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씁니다. gapminder. 이 데이터를 그림을 그려 하면서 에스테틱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XY 축을 정의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책처럼 X는 무슨 데이터? GDP per cap. Y는 뭐 life expectancy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XY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옵션을 두고 쓰셔도 되고요. 그 위치에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컬러는 이제 옵션이니까 컬러 해서 대륙별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그림이 그려지진 않아요. 일단 이렇게 X축, Y축, 그리고 컬러는 이렇게 정한다. 그리고 플러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지오메트리로 할 건지 지옴 다음에 언더스코어 하고 언더바 하고 쭉 여기 옵션이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선택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그리는 거는 지온 포인트가 되겠죠. 지온 포인트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아까 전에 플롯 그리는 거랑 다르게 얘는 바로 이렇게 컬러링하고 이러면 여기 바로 레전드를 바로 찍어줍니다. 얘는 아프리카야. 물론 모든 데이터가 뭐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막 유럽 국가들 쫙 있을 텐데 그걸 다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컬러링을 하면 이 컬러는 대륙별로 해서 이 대륙별의 레전드를 따로 적지 않아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포인트 안에는 알파 값이라는 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건 투명도 조정을 하는 건데요. 알파 값이 낮을수록 투명도가 높아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파 값을 이렇게 낮춰버리면 이제 아주 희미하게 보이죠.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게 높아지면 질수록 조금씩 진해지고요. 투명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겹치는 점들이 많았을 때 보여줄 때 이렇게 투명도를 조정하면 겹치는 부분이 또 잘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라이브러리 이름은 ggplot2고요. 함수 이름은 ggplot입니다. 이렇게 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ggplot을 쓸 때는 우리 파이프 연산자 디플라이어 패키지 할 때 파이프 연산자 배웠죠? 마찬가지로 여기 디플라이어 패키지가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ggplot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gapminder로부터 뽑았어라. ggplot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데이터를 안에 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좀 커서 이렇게 조절을 좀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로부터 추출해 ggplot을 그려 에스테틱으로 XY 그리고 컬러링은 어떻게 하겠다 하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플러스 해서 지오메트리를 설정하는 이런 구조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4페이지에 에스테틱에 대한 함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예제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gapminder에서 일단 추출해 이렇게 디플라이 패키지랑 같이 많이 쓰기도 합니다. life expectancy가 70보다 큰 것만 추출해. 그리고 그룹 by를 해서 그룹핑을 합니다. 컨티넌트별로 그룹핑을 하고요. 계속 이어서 summarize를 할 건데 n은 구분, and distinct 구분을 해서 컨츄리별로 구분을 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ggplot을 합니다. ggplot 에스테틱 해서 컨티넌트별로 n을 그려보겠다. 이렇게 되고요. 이걸 조금 조정해서 그리고 플러스 지옴
예, 막대 그래프로 그리겠다. 예, 이때 stat이라는 옵션을 identify로 하면 identity로 하면 그 값에 y축의 그 값을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x축은 gg플롯에서 x축은 대륙, 그리고 y축은 이 n은 이제 나라별로 구한 서머라이즈를 한 거죠. 나라별로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70초가인 것만 골라냈을 때 개수가 얼마나 많냐라는 걸 요약을 했고요. 그걸 n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데 stat identity로 하게 되면 이때의 값 있죠. 이 n값으로 이걸 그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스탯을 가져갈 거냐라고 해서 에러가 뜨는데요. 스탯 해서 항상 identity 이렇게 많이 씁니다. identity라고 하면 이 n 값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데이터 프레임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다 라고 해서 208페이지에 나타냈죠. 예, 요런 것들 사용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설명하는데도 좀 어렵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일단 웹서핑이 있습니다. 웹서핑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헬프 기능이 있습니다. 헬프 ggplot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전에 나왔던 모든 함수들 있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오른쪽에 쭉 설명이 있고요. 각각 옵션에 대한 설명도 있고 마지막에 항상 이런 식으로 예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힌트를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웹서핑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R 관련된 사이트 그리고 이렇게 헬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옵션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부터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이용해서 추출한 다음에 그것을 그림으로 바로 그릴 수 있다. 에스테틱 함수는 x와 y를 지정해 주는 거다. 그리고 뒤에 플러스에서 지오메트리를 선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요것을 바꿔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205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마찬가지로 getMinder 데이터를 이용을 할 거고요. 필터는 2007년 데이터만 가지고 내가 한번 그려볼 건데 ggplot에서 에스테틱으로 자,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먼저 x축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컬러는 컨티넌트 별로 컬러링을 하겠다. 그리고 지옴 히스토그램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대륙별로 해서 기대 수명이 어떻게 카운트가 되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한눈에 자, 아프리카 대륙이 기대 수명이 낮은 나라가 여기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물론 높은 나라도 좀 있지만 낮은 나라들이 대부분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시아 쪽에서도 이렇게 낮은 부분이 있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좀 낮은 여기 한 60대 정도에 좀 있고 그러니까 60살까지 정도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이런 상위권에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옴 히스토그램을 이용을 했는데 지옴 라인이라든지 지옴 라인 그리고 지옴 바, 지옴 히스토그램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막대를 옆으로 막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놨죠. 원래 지옴 히스토그램의 기본 옵션은 포지션이 스택입니다. 이렇게 위로 쌓아줘요. 위로 쌓아주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포지션을 스택형이 아닌 스택이 기본형이고요. 포지션을 닷지라고 해서 옆으로 이제 붙이는 거죠. 닷지. 예. 닷지라고 해서 옆에 그냥 붙이는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쌓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영역을 옆으로 그냥 나란히 표현해 주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아유. 제가 다시 좀 크게 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이지가 않나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얘네들 막대를 위로 쌓아줬어요. 위로 쌓아줬는데 지금은 옆으로 이렇게 연결해놨죠. 예, 닷지 형태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려주는 거고요. 기본형은 스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쌓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을 또 정의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것들이 박스 플롯입니다. 지온 박스 플롯. 여기에서 한번 이거를 그냥 박스 플롯으로 바로 바꿔볼게요. 박스 플롯, 지온 박스 플롯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은 Y축이 없네요. Y축이 없으니까 여기서 컨티넌트를 X,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Y라고 하고 컬러는 대륙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면 박스 플롯이라는 우리 그냥 베이스 R에서 제공하는 그런 박스 플롯도 있고요. 여기서도 지옴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지지 플롯으로도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것들은 이제 좀 이상치 분류할 때 이건 좀 이상한 값이다. 너무 많이 튀는 값이다 라고 보고 박스 플롯 기준으로 이상치를 제거해라 라고 하면 박스 플롯 외에 이렇게 점 찍혀 있는 부분을 이상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7페이지에 또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7페이지 옵션들은 스케일링 할 때 너무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것들을 좀 퍼뜨리고 싶다. 너무 큰 수부터 너무 작은 수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스케일 바를 로그 스케일로 바꿔서 하면 좀 더 좋겠죠. 자, 여기서도 그 GDP per cap이랑 요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겟마인더로부터 지지 플롯을 해라. 에스테틱은 GDP per cap입니다. GDP per cap. 아까 전에 설명을 좀 못했는데 지지 플롯을 쓰면 베이스 R 대비해서 어떤 게 편하죠? 이렇게 열 변수를 바로 쓸 수 있죠. 열 변수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베이스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겟마인더에서 달러 기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생략이 되죠. 이런 것들이 아주 편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컬러링은 컨티넌트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겠다. 지온 포인트 알파 값을 알파는 투명도죠. 투명도를 0.2로 해서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쪽에 한쪽에 몰려 있다. 한쪽에 몰려 있다. 이게 계속 좀 이상하네요. 한쪽에 너무 몰려 있으니까 얘를 좀 퍼뜨리고 싶어요. 너무 얘가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이 X축을 좀 퍼뜨리고 싶어요. 퍼뜨릴 때 어떻게 하냐? 이 X축의 스케일을 여기를 스케일 X를 로그 10으로 하겠다. 이렇게만 바꿔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X축만 스케일이 이제 10배씩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로그 데이터로 바뀌었습니다. 로그 축으로 바뀌고 쭉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걸로 보면 확실하게 유럽 국가가 여기 있고 아프리카 국가가 여기 위치하는구나.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분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스케일 X를 쓰면 스케일 X 로그 10을 쓰면 X축에 대해서 스케일 Y를 쓰면 Y축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강좌를 50분씩 끊어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책에 있는 207페이지 코드 플립 함수부터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